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권반장입니다. 예, 제 영상을 업로드 하다 보면은 이제 쪽지를 보내든 메일을 보내든 취업 관련돼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장황하게 좀 개념 위주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학교를 졸업하면 뭐 전기공학과든 뭐 이제 전기 관련된 학과를 이제 졸업하게 되면은 갈 수 있는 데가 뭐 시설관리, 그 다음에 제조업, 건설업, 그 다음에 EPC도 결론은 건설업이죠. 일단 그 세부적으로 좀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연구 관련된 곳, 그 다음에 공무원, 공기업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조업을 가게 되면은 제조업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공장 같은 그런 제조업에 아니 저기 뭐야 뭐 전기 기자재를 만드는 제조업에 가면은 뭐 구매도 있고 생산도 있고 생산 관리도 있고 기술 개발도 있고 설계도 있고 제작도 있고 시험 품질도 있어요. 그다음에 건설업체에 가게 되면은 사업 관리를 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구매 시공 뭐 이렇게 해서 구매를 뭐 조달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조직마다 이제 뭐 총무나 인사나 이런 쪽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정기인들이 해당되는 업종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EPC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 설계, 구매, 시공, 사업 관리, 그 다음에 뭐 품질 안전, 그 다음에 연구는 이제 뭐 교수나 아니면 뭐 우리 대전에 있는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뭐 기술 개발을 하는 아니면은 뭐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그런 업종에 이제 취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도 정규직 공무원들이 있죠. 그다음에 공기업도 발전사, 한전, 뭐 수자원공사 뭐 이런 데도 이제 전기 관련된 직군들이 있죠. 이제 크게는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시설 관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시설 관리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시설 관리라 함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GS 칼텍스의 공장 같은 데 보면 시설 관리를 하는 이제 공무 조직들이 있어요. 아니면 메인터너스 조직 이런 데서 이제 그 공장 같은 데에 이제 시설 관리 뭐 전기나 배관이나 뭐 수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공장 플랜트를 그런 이제 시설 관리 쪽에도 이제 전기 직군을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우리 일반 여러분들이 도로를 가다 보면 빌딩 같은 거 있잖아요. 빌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시설 관리가 있어요. 뭐, 그, 공조기를 관리하는 사람, 보일러를 관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사람, 전기를 관리하는 사람. 물론 시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전기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이제 전기 안전 관리자나 그 다음에 소방 시설을 관리하는 소방 안전 관리자나 가스를 관리하는 가스 안전 관리자나 그 다음에 보일러를 관리하는 보일러 관리자나 그러니까 보일러 관리자는 지금 이제 에너지 관리 그 기능 에너지 관리 기사나 산업 기사나 이제 기능장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63빌딩 같은 그런 큰 건물에도 시설 관리하는 조직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제조업은 제가 지금 요거는 그냥 우리가 전기 기자재를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조업이라는 건 뭐 태양광을 제조하는 제조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기 기자재 중에서도 뭐 변압기를 만드는 제조업도 있고, 차단기를 만드는 제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다 만드는 제조업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에서 뭐 차단기와 변압기, 그 다음에 프로텍션 판넬류를 다 만드는 데는 뭐 LS 산전, 그 다음에 뭐 효성, 중공업, 그 다음에 뭐 뭐죠?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일진전기, 뭐 이런 데도 있죠. 이제 큰 대기업들은요. 그리고 뭐 태양광 제조업체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LS 산전에서도 태양광 제조
하고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모듈도 만들잖아요. 이제 PV 모듈도 만들잖아요. 그런 데는 전반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큰 회사들은요. 이제 자그마한 회사에 이제 태양광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조직은 적지만은 어 이제 뭐 설계나 설계나 아니면 연구 개발 아니면 제작 시험 이 구매 요 정도는 뭐 사람이 한 사람이 뭐 두 개를 할 수도 있지만은 요런 이제 조직은 가지고 이제 요렇게 일을 해야 되는 그 업무 분장은 돼 있다라는 거죠. 큰 조직들은 업무가 이렇게 잘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그마한 조직으로 가면 갈수록 대기업에서 뭐 10명이 기술 개발을 할 거를 중소기업 가면은 이제 뭐 5명이 한다든가 소기업 가면 한 명이 두 개 일을 한다든가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건설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현장을 말하되 건설업이랑 EPC에 대해서 올린 게 있었는데 건설업과 EPC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설계 조직을 가지고 있냐 없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관리와 구매, 시공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설계를 그러면 건설업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설계 같은 경우는 보통 건축사 사무소에 그 설계 용역을 줘요. 그래서 이제 그 설계를 하죠. 그리고 건설업에서 이제 뭐 건축공사만 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제 풀 그 전공정을 내는 경우도 있고 전기공사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기공사만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시공 그 엔지니어가 이제 그 기술사 사무소 있죠. 이제 건축전기설비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기술사 사무소에 설계 의뢰를 하고 또 감리 의뢰도 같이 거기에 병행을 해요. 그럼 거기서 선적을 해서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전기 구매로 갈 수도 있고 시공 전기로도 갈 수 있고 사업 관리 중에서도 뭐 전기 쪽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채용 공고를 보면은 사업 관리를 하더라도 전기 부분이 있고 기계 부분이 있고 뭐 소방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EPC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회사와 동일하지만 그리고 여기 건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 관리 조직도 있어요. 안전 관리 조직. 안전. 안전은 뭐 전기가 나온 사람이 산업안전 기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EPC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설계 조직이 별도로 있고 구매, 시공, 사업 관리, 그러니까 품질 안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품질 안전은 이제 품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기 쪽에 전공한 사람들이 이제 전기 품질만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큰 기업 같은 경우는요. 이제 조그만 기업 같은 경우는 막 한 사람이 뭐 여러 개 뭐 개장 거나 아니면은 뭐, 주기기를 담당한다던가 전기 쪽에 주기기를 담당한다. 그러니까 주기기에서 이제 전기 부분을 담당한다던가 뭐 이러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업 관리는 이제 분야별로 이제 사업 관리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기 사업 관리 같은 경우 전기 쪽에 있는 사람 엔지니어가 이제 담당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연구 관련된 거는 뭐 이제 우리 학자들 막 석박사들 나오신 분들이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교직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한정 그 기술연구소나 아니면은 뭐 ITR 같은 핵융합 연구소 이런 데서 이제 전기 쪽이나 물리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적어놓은 건 제가 이제 전기 관련된 일들이 있죠. 그 다음에 공무원은 이제 전기직 공무원들을 뭐 산업통상자원부나 아니면 뭐 이게 전기직 공무원 채용 공고를 보면은 그 전기직 공무원을 별도로 뽑아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기능직 공무원들도 있어요. 기능직 공무원. 요즘은 대학교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기능직 공무원에 이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 이제 취직이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이제 공무원들은 뭐 이렇게 이런 조직 구매는 가지고 있지만 뭐 생산이나 뭐 기술 개발이나 뭐 이런 쪽이
거의 없겠죠. 이제 관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공무원들도 이제 시설직 공무원들은 이제 그 여기 시설 관리 쪽에 가지고 있는 이제 분야별 이제 기술자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보통 공무원들은 이제 자체 이제 청사 관리를 하는 직원들 공무원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용역을 거의 대부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역 회사가 이제 시설 관리 회사가 되는 거죠, 실제. 그리고 공기업은 이제 발전사들 많죠. 뭐 한국 서부 발전도 있고 남동 발전도 있고 동서 발전도 있고 중부 발전도 있고 한국 수력원자력도 있고 그죠? 뭐 많아요. 그다음에 뭐 토지개발공사도 있고 석유공사도 있고 거기에도 이제 정기직 직원들을 뽑죠. 이제 정기직을 공기업 중에서 만약에 제가 정기를 졸업하시는 분들이 가라 한다면은 저는 한국전력공사를 갈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올 적에는 한국전력공사가 별 볼 일 없었지만 지금은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한국전력공사를 가면은 이제 전기의 꽃이죠, 전기의 꽃. 전기인의 메카. 그래서 전기인이라면은 가장 먼저 그 대접받고 가야 될 곳이 저는 한국전력공사라고 실제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고 하다 보면은 왜냐면은 정기직 엔지니어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다른 이제 공정에 이제 치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EPC사를 가게 되면은 기자재가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기계 쪽 포션이 좀 커요. 그래서 금액을 가지고서 이제 따지다 보니까는 이제 파워가 이제 기계 쪽이 좀 높아요. 그 전기보다는. 그래서 발전 플랜트를 하더라도 주기기 포션이 사실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일은 그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전력공사를 가시는 게 가장 좋죠. 한국전력공사는 다 전기 쪽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뭐 관리 쪽도 있지만은 그래도 일을 하는 부서들은 다 송변전 쪽이나 아니면은 그 변전 쪽이나 이런 그러니까 손전소를 관리하는 부서나 배전을 관리하는 부서나 아니면 변전소를 관리하는 부서나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다 전기인들이 다 일을 하니까 편하죠. 이제 뭘 보고를 하더라도 알아먹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설계 쪽에 EP사의 설계 쪽에 설계 그 총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임원이 기계라고 해보셔. 전기 쪽 개뿔도 몰라가지고 설명하려면 혈압 올라요. 자기가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보고를 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쉽지 않지만은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기 윗사람들 대부분 이제 전기를 전공하신 분들이다 보니까는 이제 설명하기가 좋은 거죠. 그 이제 발전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와 전기가 거의 주를 이루긴 해요. 물론 이게 환경도 있고 뭐 하지만 그 주가 전기 기계라는 거. 이제 토목 건축도 있어요, 발전소는. 하지만 전기랑 기계가 이제 저기 조금 힘을 쓸 수 있다라는 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전기 기자재를 만드는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기가 파워가 더 세겠죠. 기계보다는. 그러니까 전기 기자재를 만드는 데 가면은 뭐 효성이나 뭐 현대나 뭐 이런 큰 대기업을 가게 되면 대기업에 가게 되면은 이제 전기 설계 쪽이 더 커요. 기계 설계자는 막 탱크 외형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GIS 외형을 그린다던가 그래서 인력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급도 어떻게 보면은 전기 쪽이 더 빨리 되죠. 그래서 한전 다음으로 제가 만약에 전기인으로서 이제 좀 대접을 받으려면 제조업, 이제 큰 대기업의 제조업에 가는 게 이제 대접을 받죠. 그리고 이거 뭐 제조업은 제가 아까 뭐 차단기랑 뭐 이런 쪽만 차단기랑 변압기 쪽만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도 있죠. LS 전선이나 뭐 가온 전선이나 뭐 대한 전선이나 등등등 일진에서도 이제 케이블을 만들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대부분 여기에 범주의 대부분 제가 말한 전기인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다 들어가져 있어요. 생산은 실제 뭐 전기가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 주가 이제 여기 쪽이나 여기 쪽, 뭐 기술 개발 이런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 갈 수 있어요. 여기도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주가 여기. 여기는 뭐 사실 설계라고 하면 EPC 설계라는 거는 EPC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제가 예전에 현장을 말하되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뭐 화공 플랜트, 그 발전 플랜트, 산업 플랜트. 거기에도 다 전기 있고 기계 있고 배관 있고 소방 있고 뭐 다 있죠. 그래서 분야별로 여기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기 쪽이라고 적었지만 이런 데는 다 분야별로 다 갈 수 있는데요. 시공도 기계 시공이 있고 전기 시공이 있고 뭐 건축 시공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지금 이제 갈 수 있는 데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크게 나열을 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뭐냐면은 그 처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하고 싶다. 설계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쪽지를 이제 메일을 답변을 보냈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좀 만나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집이 좀 멀더라고요. 저랑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또 이게 자세히 설명을 못 해드려서 걸려서 지금 이렇게 그려갖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설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가도 되고 여기를 가도 돼요. 여기 제조업은 뭐 태양광 쪽 제조업도 있고 뭐 변압기 제조업도 있고 뭐 전기 아이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 설계를 가도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건축, 여기 보면은 이제 EPC 같은 경우는 건축 설계도 해요. 건축 설계라는 거는 아파트도 해요. 아파트. 예를 들어 포스코 같은 경우는 EP사지만은 포스코 더샵이라는 아파트 건설사에서 건축 사업부가 별도로 있어요. 아파트 사업부가. 뭐 GS 건설 같은 경우 EP사지만은 GS 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쪽에 이제 설계가 있고 이제 플랜트 설계가 건축 설계가 있고 플랜트 설계가 있는데, 어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화공 플랜트를 설계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처음에 들어간다 화공 플랜트를 설계를 했어. 근데 한 10년씩 있었어. 근데 화공 플랜트 한 사람이 발전 플랜트를 설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뽑을 적에 나중에 경력을 쌓아서 이직을 할 적에 물론 호황일 때는 뽑을 수가 있지만은 호황이 아닐 때는 안 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격자들을 찾지 아무나 뽑지는 않거든요, 회사도.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예를 들어서 H사, 그 다음 L사가 있어요. 여기에 똑같이 GIS 설계를 했어. 얘네들은 설계에서도 여기 동종업계에서 일단은 이직은 가능한 거죠. 뭐 얘네들이 뭐 동종업계가 이제 설계에 관련된 보안 자료를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진 않을 수 있지만은 어떻게 회사가 잘리면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먹고 살려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는 이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피사도 예를 들어서 S사가 있고 그 다음에 D사가 있고 똑같은 이피사예요. 여기서 이직 가능해요. 제조업에서 태양광 설계라 뭐 A사의 태양광 설계와 B사의 태양광 설계와 뭐 회사의 규모적인 차이가 있는데 배웠으면 더 큰 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면 연봉을 높여서. 단 제조업 설계가 이피사 설계를 가기는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이피사 설계가 제조업 설계를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저는 제조업에도 있었고 이피사에도 있었는데 저는 운이 좋아서 이피사에 들어갔던 거예요. 제조업에서. 운이라는 건 제가 평상시 이제 건설회사의 경력이 있었고, 그리고 제조업의 경력이 그 제조업 경력만 있었으면 못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은 건설업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들어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합격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께 내가 막
딱 잘라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호황일적에 여기 설계가 이피사 설계로 갈 수 있어요. 전기 설계로. 근데 지금같이 불황일 때는 그렇게 안 뽑는다는 거죠.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취직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설계에 입문을 하는 게 좋을지, 이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경기가 이제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인크루트나 뭐 잡코리아나 이런 데를 뒤져봤는데, 대기업들은 거의 채용 공고가 전폐했다고 보시면 돼요. 전무하다고 보시면 돼요. 없어요. 이제 조그만 이제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에서 뽑아요. 이름도 모르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저라면은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보다는 뭐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또는 아니면 그 이게 자격증 공부하는 것도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2, 3년씩 자격증 공부한다고 치면은 그것도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나 실무 부서에서 얘 뽑죠. 얘 3년 동안 뭐 했냐? 2년 동안 뭐 했냐? 아니면 1년 동안 얘 뭐 했냐? 걸러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그마한 회사라도 일단은 회사로서의 흐름은 알 수 있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호황 시기가 올 때를 기다려서 좀 큰 데로 저는 가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리나요? 계속 무턱대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설계를 하고 싶으면은 설계 관련된 일이 여기도 있고, 제조업도 다양하잖아요. UPS를 만드는 제조업도 있고, 전선을 만드는, 배터리를 만드는, 변압기를 만드는, 차단기를 만드는, 차단기도 초고압 차단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고압, 특고압, 아니면 고압, 중압, 저압 만드는 차단기 회사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중견기업서부터. 너무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저기 봤을 적에 이게 시설 관리 쪽이 있어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빌딩을 관리하는 사람들 뭐 등등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기 이 주변에 있는 빌딩에 이제 수전 용량에 따라서 이제 전기 안전 관리를 선임하거나 그럴 경우는 이제 대형 건물이 주가 되겠죠. 건물이 그 규모가 있어야지 이제 전기 안전 관리자를 뽑고 소방 안전 관리자를 뽑으니까요. 그런 데를 취직해도 돼요. 단, 단 급여가 그렇게 한 번에 확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설 관리도 여기서도 대기업, 아까 시설 관리 제가 GS 칼텍스나 이런 뭐 플랜트에 있는 플랜트 공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데는 대기업 연봉 기준에 따라서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설 관리를 하다가 이제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조그만 공장에서 시설 관리를 하다가 큰 회사로 옮길 수 있다라는 거죠. 시설 관리도 해본 사람이 시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전기 기사라고 해서 뭐 차단기 조작 잘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실무 경험이 없으면 차단기의 조작 순서도 모르고 조작을 못 해요. 실제 벌벌벌벌 거려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경력을 쌓아도 돼요. 제가 여기도 한번 하도 이제 취직 관련돼서 이제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니까는, 여기는 뭐 2,500에서 뭐 3,000, 또 많게 주는 데는 뭐 4,000 이렇게 주더라고요. 여기도 근데 경력이 처음에는 없으면은 경력이 되게 낮게 시작하는데, 경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도 금액이 이제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조금 기다렸다가 경력 쌓고 또 다른 데 옮기시고 뭐 이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조업을 가도 되고 건설업을 가도, 건설업도 뭐 사실 대기업서부터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까지 건설사들도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가서 그 시공 쪽에 일을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축사 사무 뭐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 기술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 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승인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발주처에서 승인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 도면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 간접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뭐 제 말이 절대적이진 않지만은 그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여기서 다 설명이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뭐 더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죠? 그리고 이직을 하는 거는 동종업계가 넘버원이에요. 이직을 할 적에는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동종업계가 아니다 그러면 연관성이 있는 되냐 없는 되냐 이거를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적어 놓은 거예요. 물론 대기업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연봉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으로 가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제 요거는 제가 지울게요. 연봉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매출이 뭐 예를 들어서 천억이야. 천억인데 회사 연매출이요. 연매출이 연매출이 천억이에요. 천억. 근데 여기가 1,500명이 있어. 근무하는 사람이. 그 인당 매출액이 왜요? 1억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연매출이 6천억이야. 근데 여기 직원은 60명밖에 안 돼. 명이죠, 명.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인당 60억이에요, 인당. 60억. 여러분들이 이걸 따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1,500 회사를 가면은 연봉이 많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회사를 가면 이렇게 인당 그 인당 매출이 60억이 되는 데를 가면 당연히 여기는 급여가 높겠죠. 그 시설 관리 쪽이 아까 빌딩 관리를 할 적에 빌딩에 입점한 사람들한테 관리비를 걷어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빌딩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 연봉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장 같은 데보다, 뭐 대기업 공장보다. 그래서 이 연봉과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처음 이렇게 취업을 앞두고 있어서 너무 연봉을 이게 따지고 가다 보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기회를 보면서 연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고 노력을 하시면은 충분히 연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는 거. 이제 그래도 궁금하시면은 저를 찾아오세요. 저를. 이 영상을 보시고도 제가 현장을 말하다에 지금 227편까지 찍었는데요. 거기 그 분야별 업무 내용도 제가 설명을 다 해놓은 게 있어요. 1편서부터 227편까지 있는데 그거를 다 보시고 이 영상까지도 보셨는데도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은 저를 직접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 시간을 내드릴게요. 예? 단 토요일 일요일은 오지 마세요. 토요일 일요일은 오지 말고 저는 천안 살고 천안 KTX 천안 아산 KTX 역이랑 같았거든요. 그 제가 다니는 회사는 평택에 있고 그래서 6시 이후나 7시 이후로 평택에서는 6시 이후로 천안에서는 7시 반 이후로 저를 만나고 싶어서 좀 상담을 하고 싶다.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연락하시고 오세요. 제가 궁금증을 뭐 다는 아니지만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 상담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마다 다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제너럴하고 큰 틀을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너무 이렇게 고민하시지 마시고 일단 부딪혀 보세요. 부딪혀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그만두고 또 다른 회사 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너무 연봉 가지고서 여기 주변에 이런 거 신경 써가지고 다니시면 안 되고
자기가 경력이 쌓이면 연봉은 그냥 자연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실력도 안 되는데 연봉 많이 주는 회사는 없어요. 그리고 연봉 많이 받는 만큼 일은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알았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